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만배형은 정말 영수형을 배신할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만배형이란 김만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영수형이란 박영수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박영수 특검.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검사 중에서도 이른바 특수부 검사입니다.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을 했고요. 서울 고검장도 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절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인규와 이게 아마 그 대검 중수부장을 주고받고 했던 뭐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특검을 맡으면서였죠. 특히 특검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특검을 맡은 것이 이 사람의 큰 결정적인 어떤 그 경력에서 최고치였다. 그러니까 검사를 그만두고 뒷방으로 늘 물러났는데, 변호사로 물러났음에도 또다시 검사가 돼서 돌아온 이 특검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 박영수는 참 최대 수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영수 옆에 어떻게 보면 늘 그림자처럼 붙어 있던 사람이 김만배죠. 거의 확실해요. 제가 이 부분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김만배가 법조계에 많은 인맥이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많은 인맥이 있죠. 그렇지만 얼마나 친한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정말 친한가? 좀 아리까리한데? 라는 얘기는 좀 여러 번 드렸는데, 확실하게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박영수. 박영수하고 최동욱, 뭐 최재경 이런 라인들은 확실히 이 사람하고 그 김만배하고 친해요. 그리고 특히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박영수를 거의 뭐 아주 그냥 그 큰형님처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아니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금부터 나오는 보도 내용이 조금 수상해요.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특검을 소환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박영수를 소환하게 된 배경에는 김만배가 있다.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박영수와 양재식 변호사가 일괄 소환될 것이다. 대장동 컨소시엄의 구성을 돕고 뒷돈을 약속받은 혐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사실 이 구체적인 혐의 부분은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늘 있어 왔던 얘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50억 약속, 이거 아니에요. 50억 클럽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중앙일보 보도는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박영수 당초 200억을 요구했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특검이 되죠. 국정농단 특검이 되니까 직접 200억을 받지 못하고 딸을 통해서 50억만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에, 이 보도의 근거로서 김만배를 지목하고 있죠. 김만배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만배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박영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뭐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좀 갸우뚱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의 혐의는 뭘까요? 박영수의 혐의는요, 지난 2013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 혐의입니다.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그러니까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포함되는데 하나은행 외에 우리은행도 같이 포함을 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PF 대출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죠. 직접 은행이 사업의 주체로 포함이 돼가지고 돈을 좀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은행 하나만 끼고 하면은 힘드니까 은행 두 개를 물고 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은행까지 끌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예, 박영수를 이용했던 겁니다. 당시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부동산 PF 대출을 직접 받아내려고 했었다. 즉, 화천대유에 우리은행이 투자를 하게 만들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줬다. 한마디로 말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뇌물은요, 공무원한테만 적용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원한테도 이 뇌물죄 같은 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 자, 여하튼 자, 바로 이런 혐의, 즉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또는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다가 줄여서 50억만 받기로 했다. 요게 혐의인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박영수가 지금까지 잡혀갈까? 야, 잡혀가는 것 같아, 그치? 진짜? 예. 야, 만배형이 진짜로 그랬을까? 만배형의 배신이야? 자, 검찰은요,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박영수를 포위했고,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진짜로 그럴까? 조만간 소환할 것이고, 예,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진짜 조만간 부른다는 얘기죠. 심지어 박영수 턱 밑까지 칼이 왔다. 1,500억 여신의향서 입김 조사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과연 그렇다면 검찰은 어디까지 박영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진짜 박영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근데 박영수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물려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부분이 맞물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자르나? 꼬리 자르기를 하나? 박영수한테 뭔가 대가를 약속하고 꼬리 자르기 하나? 그리고 그 부분까지만 김만배가 이야기하도록 뭐 이렇게 조정을 했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자, 기사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박영수 50억 담보 받으려 5억 보냈나? 검찰 소환 임박. 이게 뭐냐면 박영수 특검 변호사가 자기 친척 돈을 받아가지고 화천대유에 5억 원을 보냅니다.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만든 거죠. 투자를 했으니까 50억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 문제가 될 거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자세한 내용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막 보도가 쭉 나와요. 자, 근데 저는 바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로 돈이 간 거라면 박영수 처벌 못 합니다. 200억을 받기로 했던 50억을 받기로 했던 박영수 처벌이 힘들어요. 박영수는 5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은행 대출 혹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성사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은행이 이 대출을 실시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박영수가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은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대출이 뭐 집행이 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박영수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가 뭐냐 애매해지는 겁니다. 마치 곽상도의 경우에 그래서 곽상도가 도대체 뭘 했는데, 곽상도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걸 막아줬다는 혐의였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게 불법이나 돼? 위법이 돼? 자, 이 부분도 애매한 거예요. 곽상도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해줬는지가 애매해서 사실 곽상도가 풀려났죠. 박영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가 애매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을 뿐 이 부분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없다고. 그렇게 되면 뭐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정황, 김만배가 어디까지 말하느냐? 바로 이 부분. 박영수가 이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 혹은 성남의 뜰 이 컨소시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역할을 약속했다라는 약속 부분, 대가성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다, 받기로 했다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돼요. 지금 보도 나오는 이 수준만 보면은요, 딱 수사를 하는 척 쇼만 막 하다가 면지만 뭉게뭉게 일으키다가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박영수를 기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반반쯤 될 겁니다. 다만 이 고비가 될 수 있는 게 대출이라든지 또는 컨소시엄 참여가 실현되지 않았죠.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돈은 지급이 됐어. 그러면 뭐다? 실현하고는 상관없는 돈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처음에 200억을 주기로 했는데 50억으로 깎았다. 이 것만 해도 뭐다? 아니, 그전에는 변호사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억이지만 특검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사업할 수 없으니까 50억으로 깎았다. 요래 버리면 또 말이 틀려져. 즉, 구체적으로 뭘 했다. 액션, 박영수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돈이 갔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이 당시에 박영수는 공무원도 아니었거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해충돌 요거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해충돌법이 이때가 적용이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은행원까지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검찰이 하는 짓거리는 수사를 한답시고 쇼만 좀 하고 결국에는 시간 끌기를 하다가 끝내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50억 특검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박영수를 수사하는 건데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박영수를 기소를 해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수사를 추가로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박영수를 미리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특검이 사실상 무력화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특검 무력화 전략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김만배가 박영수를 배신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김만배가 검찰의 입맛에 맞는 말을 몇 가지 해줬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박영수를 옭아맬 수가 없어. 하지만 검찰이 그것만 가지고 기소는 할 수 있겠죠. 그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영수가 구속이 됐다.
그리고 박영수가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50억 특검 할 수 있겠어?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영수는 무죄를 받고 나올 거야. 검찰이 노리는 건 이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곧 박영수를 잡아 가둘 수 있다는 식으로 곧 박영수를 잡으러 쳐들어갈 거야. 김만배도 협조하고 있어. 라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 샛별 하나님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영수가 기소된다, 박영수가 구속된다, 야 됐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칸만 들어가 보면 법 기술자들의 눈에서 보면 그게 특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특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기소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특검이 출범하기도 쉽지 않고 막상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박영수는 수사를 못하는 거지. 지금 곽상도도 수사 못해요. 이미 1심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바보 같은 언론들은 이게 아니 바보 같은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기성 언론들은 이게 무슨 뭐 검찰이 큰 뭐 수사의 성과를 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수사의 성과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꼼수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래서 과연 만배형이 박영수를 배신할 것인가, 영수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할 것인가, 그냥 딱 그 정도. 검찰이 박영수를 붙잡아 와서 기소 정도 할 정도. 하지만 유죄 판결이 안 나게 할 정도. 딱 그래서 딱 특검을 회피할 정도. 딱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가비김님, 네, 꼼수입니다. 꼼수. 블루님, 김학의, 곽상도 다 무죄인데요. 박영수도 무죄겠죠. 그렇겠죠. 자, 결국 결론 내립니다. 만배형은 영수형을 배신할까? 아니요. 배신 안 합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아니, 이거 꼼수예요. 만배형이 여기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만배형 핑계를 대면서 검찰이 쇼를 하는 겁니다. 꼼수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